근데 이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가맹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만두면 다시 바보가 돼요. 10년 전 초보 창업자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고 이젠 돈도 없고 악순환이죠. 네, 안녕하세요. 청부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틀 교육하고 오픈하는 프랜차이즈 교육의 실체라고 지어봤습니다. 알고리즘이 이렇게 뜨다 보니까 기사들이 나오면 또 이게 제 생각은 어떤지 얘기를 하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요새 이런 영상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창업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얘기를 해보죠. 모든 산업을 얘기할 때 무형자산을 중시합니다. 브랜드라는 게 사실 무형자산이죠.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브랜드로 먹고 사는 거지 설탕물 공급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지적재산권,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기 위한 방식으로다가 프랜차이즈를 운영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눈앞에 있는 유형자산,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수익, 이걸 중시합니다. 지금 바로 성과가 나야 되는 거예요. 브랜드로 성과를 내는 것보다, 브랜드로 성장을 시키는 것보다 그 브랜드를 운영하면서 얻는 수익에 집중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땅의 가치를 높이고 건물의 가치를 높여야지 생각하는 이런 건물주의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 바로 로얄티 내고 임대료 내더라도 지금 바로 장사를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그런 임차인의 마인드죠. 그렇다 보니까 이 프랜차이즈업만 하더라도 사업의 형태가 브랜드를 키우고 100년 브랜드, 이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치가 진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애초부터 이거 한 그릇 팔았을 때 우리한테 얼마 떨어지냐, 본사가 얼마를 가져가냐, 이게 관건인 겁니다. 흔히들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고 제가 얘기하는 정보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맥도날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고 치크필레 이런 브랜드가 있어요. 둘 다 대충 햄버거 팔아요. 치킨도 팔고. 근데 둘 다 가맹 사업을 하긴 하는데 맥도날드는 수익을 위한 매장 확장도 자유롭고 다양한 메뉴 구성을 해가지고 고객들의 선택의 폭은 넓히되 어느 정도는 좀 맛에 대해서 타협하는 방식, 그런 식인 거예요. 너무 맛보다는 퀄리티 대비 이 정도면 됐어. 대신에 매장마다 맛도 통일성 있게 하면서 그렇게 하자, 이런 타협점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맥도날드 수익도 있지만 부동산 업에 가까운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도 엄청 큰 회사잖아요. 부동산 회사잖아요, 맥도날드가. 그렇게 나가는 형태인데, 치크필레라고 하는 곳은 음식의 본질, 레스토랑이다. 우리는 레스토랑의 본질에 집중하고 한 명의 가맹점주가 여러 개 하는 것도 허락하잖아요. 한 개 매장만 운영할 수 있고 맛과 품질에 대해서 또 타협을 안 해. 이걸 지키면서 꼭 해야 돼. 그래서 한번 가맹점주가 됐으면 그 가맹점주가 평생 가맹점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형태인 건데, 노동의 유연성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해고라고 하죠.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에서 구글 입사 경쟁률보다 치크필레 가맹점주를 하는 경쟁률이 더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진정한 브랜드를 위해서 사는 본사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평생 먹고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맹점의 그 믿음, 이런 걸로다가 브랜드 가치가 지금 막 높아지고 거의 100년 기업이 막 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고기 프랜차이즈, 고기 납품이 목적이에요. 찜 요리, 볶음 요리, 찜닭 브랜드, 아구찜 브랜드, 소스 공급이 목적입니다. 햄버거, 이건 소스도 공급하고 패티도 공급하고 다 공급하잖아요. 공급할 게 많은 것들을 그래서 좀 큰 기업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뜯으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이런 원팩 시스템 내지는 조합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바로 오픈시키는 거죠. 이틀 교육하고 오픈을 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뜯어서 기름에 넣고 튀겨서 몇 분 있다 꺼내서 나가면 됩니다. 이런 식의 교육이 이틀 교육의 실체입니다. 그 말인즉슨 주방에서 튀겨서 바로 음식만 딱 내놓으면 된다는 건데, 그 얘기는 사람이 마치 기계처럼 음식만 만들어서 포장으로 주던 배달로 보내든 아무튼 그 원팩을 빨리 뜯어서 더 많이 팔고 더 멀리 빨리빨리 보내는 물류 소진 머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 매장 교육이라는 게 길 수밖에 없는 게, 매장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음식 교육만 있어요. 음식 교육은 물론이고 고객들이,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오는 거잖아요. 매장에 들어와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한 대응부터 서비스부터 그런 형태도 한두 개가 아닐 거고, 그 고객이 또 우리 집에 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 기법부터 응대 요령, 어떤 문구로 한다든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단순히 교육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한 것들이 그냥 바로 나오게끔 숙달되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총체인 건데, 그냥 본사에서 공급해주는 거 뜯어서 튀겨서 나가면 된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교육의 실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는 그런 선진 브랜드를 경험한 가맹점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배운 가맹점주들은 나와가지고
모아가지고 자기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자기 밥벌이는 하는 사람들도 많은 건데, 이런 대한민국의 후진 이 가맹교육을 받고서 가맹점주를 10년을 했든 15년을 했든지 간에 그냥 기계처럼 일하다가 그 일 관두고 나오면 아무것도 혼자서는 못하는 초보 창업자가 다시 되는 거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죠. 과거에 TGI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나와서 만든 브랜드가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서 피쉬앤그릴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는 누구는 캡틴 출신도 있고 누구는 그 위에 출신도 있긴 하지만 애초에는 사업과는 관련이 없던 직장인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외국계 레스토랑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프랜차이즈 회사를 세운 거예요. 피쉬앤그릴도 만들었죠. 그 뒤에 뭐 온더그릴도 만들었죠. 크레이지 페퍼라고 하는 그런 떡볶이 브랜드도 만들었죠. 치르치르라고 하는 치킨 브랜드도 만들었죠. 뉴욕 야시장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었죠.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 매장과 그 브랜드에서 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자기 매장을 넘어가지고 사업 확장까지 시킨 겁니다. 신세계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해가지고 스타벅스 코리아를 세우기 위해서 정용진 회사 오다가 미국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스타벅스 교육을 받고 온 강훈 대표나 김도균 대표, 이런 분들은 어떨까요? 가맹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분들도 미국 가가지고 그 뒤에 각각 할리스 커피 만들고 그 뒤에 탐앤탐스 커피 만들었잖아요. 그 뒤에는 망고식스도 만들고 그 뒤에는 여동생이 또 만든 커피 그루너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도 만들고, 어쨌든 그런 선진 프랜차이즈, 선진 교육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업을 그만두더라도 뭔가 배운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자신이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이 깔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가맹 교육을 받은 이 사람들은 그만두면 다시 바보가 돼요. 10년 전 초보 창업자로 다시 가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어. 나이만 먹었고 이젠 돈도 없고 악순환이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방식이 아니라 당장 수익에 집중하는 방식이 결국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시장이 병들고, 그것을 선택한 가맹점주들은 환경에 따라서 교체되거나 망하거나 밥 먹고 살다가 그만두면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창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이 창풀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첫 창업만큼은 아무리 작더라도 그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가면서, 작지만 초라하지만 적어도 그 모든 그 과정들은 본인이 숙지하고 배워가는 창업을 하라고 이렇게 항상 강조를 하는 겁니다. 초보 창업자들한테. 음식 교육만 받더라도 최소 2주는 걸리잖아요. 그렇게 배웠다고 하더라도 2주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숙달 시키는 데까지 또 오래 걸려. 진짜 남들 잘 시간에 잠 안 자고 새벽까지 하면서 숙달을 시켜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프랜차이즈처럼 매장을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나는 그런 창업 방식이 아니라 하나하나 처음서부터 한 팀 받고 두 팀 받고 체험단도 한 팀 받고 두 팀 받고 하나씩 손님들한테 충실하게 대접하면서 그렇게 매출도 점점 더 올라가는 방식을 택하라고, 그런 방식으로 가게 운영을 시작하라고 항상 그렇게 권하는 겁니다. 창업 비용도 좀 그렇게 좀 많이 쓰지 말고. 이 마케팅이라고 또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마케팅이라는 거는, 마케팅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홍보의 개념이 있고 영업의 개념이 있어요. 홍보의 개념은 넓게 알리는 거고, 영업의 개념은 글을 보든지 그걸 보고서 아, 오늘 저녁에 여기 가서 먹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컨텐츠가 이 영업의 개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두 개라고 했을 때, 지금 영업이라고 하는 건 완전히 준비가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데 홍보라고 하는 알리는 시스템이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홍보를 하든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건데, 지금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그건 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브랜드들은 완전히 숙달되기 전까지 오픈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브랜드 파워가 있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손님들이 올 거거든. 마케팅을 안 해도 어쨌든 브랜드 파워가 있는 브랜드니까 오픈하면 손님들이 올 거잖아요. 그럼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숙달까지 완벽하게 되기 전까지는 오픈을 안 시키는 겁니다. 완전하게 준비가 된 상태로다가 오픈을 하게 시키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은, 지금 대한민국에 계속 나오는 프랜차이즈 교육 시스템은 초보들이 궁극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렇게 고안된 시스템이 아니라, 그저 정밀한 기계가 나오면 바로 교체될 만한 큼의 교육. 지금은 점주시키지만 나중에 정밀한 기계가 나오면 교체될 수 있어. 딱 그만큼의 교육. 운영을 오래 하더라도 점주의 시간과 돈과 바꿔치기 한 정도의 효과. 장사할 때만 그냥 내가 이랬으니까 내가 바로 돈 가져가고 그만두면 뭐 남는 것도 없는 그런 시스템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그 부작용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점주들 한 번 점주했어요. 두 번째 또 점주해야 돼. 세 번째 또 점주해야 돼. 왜냐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다가 또 망하고. 그러니까 초보 창업자분들은 첫 창업만큼은 과거에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로 다 경쟁이 많지도 않았고, 이 정도로 시급이 높지도 않았고, 이 정도로 다 원재료가 높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경쟁자가 많지도 않았고, 그때는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 창업자분들한테 첫 창업만큼은 어렵더라도 꼭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미력 하나마 그렇게 0부터 차근차근 하는 창업이야말로 궁극적인 생존이 가능하다. 이 사례가 지금 푸처교육의 2일 교육하고 오프다고 하는 시스템이 그렇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